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몰카 영상. 경찰은 이러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지난 3월 경찰이 발표한 사이버 성폭력 엄정 대응. 현재 상황과 이번 수사의 특징을 경찰청 사이버 수사 전략팀 이명원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강력한 수사가 추진된 배경 궁금합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와 또 이것을 온라인상 유포하는 범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와 또 그 불안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엄정한 상황을 알고 또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전담팀을 만들고 타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 또 집중 단속 기관을 운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사이버 테러 인력까지 총동원해서 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테러 수사관들은 이런 일반의 사이버 범죄 수사보다는 그 대규모 해킹 사건이나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그런 사이버 테러 사건을 주로 전담해 왔었는데요. 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심각한 범죄로 소위 피해자에 대한 영혼, 피해자의 그 인격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간주해서 그 사이버 테러에 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로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강력하고 집중된 수사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사이버 성폭력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요즘 와서 사이버 성폭력 또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다양한 용어들이 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경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을 음란물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 음란물 유포로 한정해서 정의합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들도 역시 같이 동시에 수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늘어나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좀 신속하고 좀 세밀한 수사를 위해서 각 지방청마다 올해 이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이버 성폭력은 솔직히 말하면 사이버 경찰의 주된 그 수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팀이라는 것을 지방청마다 설치했는데요. 주로 그 음란물 유포나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또 그 주로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사건을 경찰에게 그 고소를 하고 또 조사를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팀마다 여성 경찰관을 최소한 1명씩 배치를 했고요. 지방청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6명이 있고 또 작은 지방청 같은 경우는 2명만 일단 배치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다 합쳐서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서 이 사이버 성폭력을 사이버 테러에 준한다는 이번 수사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사이버 성폭력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또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나 이런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약했고 또 경찰이 그렇게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경찰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이 그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일단 퍼져나가면 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기에 그 많은 경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사이버
사이버 테러 범죄가 발생을 하면 예. 수많은 사이버 수사관들이 동시에 또 아주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 원인을 파헤치고 또 투입이 돼서 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또 빨리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에 준해서 사이버 성폭력의 범죄에 있어서도 사이버 테러 수사관들이 적어도 집중 단속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수사를 하고 또 삭제 차단도 돕고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자, 사이버 테러에 준할 정도라면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 성폭력은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심각성을 단순히 경찰 통계만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범죄의 특성상 경찰에게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 중에 그 유의미한 것을 보면 방심위에서 한 해에 삭제 차단을 하는 삭제 차단 의뢰가 들어오는 게 그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 한 7,000에서 8,000건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디지털 피해자 지원센터를 최근에 만들었는데요. 2달 정도 운영했을 때 500여 명 정도의 그 피해자와 상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 들어온 수사 의뢰 건수보다 이게 훨씬 많은 건수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음란물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음란물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온라인상에 가면 뭐 국산 몰카라든지 예, 예. 뭐 국산 야동 뭐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예. 한국에서 만들어진 많은 그런 이제 음란물들이 예.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이 사실상은 대부분 다 불법 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수사의 전반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급망에 대한 단속입니다. 예. 경찰에서 일반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속을 해왔고 한 해에도 몇천 건씩 단속을 하지만 유포범을 아무리 잡아도 유통망이 건재하고 거기서 수익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예. 단속을 아무리 해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유통망을 깨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경찰에서 단속했던 것 중에 그 야 어쩌고저쩌고의 예. 사이트가 있는데 예. 그게 그 최근에 굉장히 그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그 출사 모델 무슨 비공개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진들이 주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이 됐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또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사진들의 유통량이 확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이 이번에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사에는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서 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협력 체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방심위와 경찰청과 또 여가부는 그 세 기관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삭제 차단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각 기관별 주요 임무를 생각해 보면 경찰은 물론 이제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요. 예. 방심위는 그 고유 권한인 삭제 차단을 주로 담당을 하고 예.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 뭐 수사 법률적인 지원, 또 역시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기관이 긴밀히 협조를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지방청이 설치했고요.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고요.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방심위와 경찰청 사이는 수사 공조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예. 방심위의 자체 모니터링 팀이 66명으로 꽤 큰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링 팀이 모니터링 중에 이제 수사가 필요한 점을 발견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수사 의뢰를 하고요. 그렇군요. 네.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중에 그 삭제 차단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또 방심위로 연락을 실시간으로 해서 삭제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이 뭐 삭제 차단 비용에 대해서는 9월부터는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그 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차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예.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나름 위화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는 물론 별도로 경찰청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이 수사 공조 시스템 구축되어 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수사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수사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불법 촬영물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방심위로 실시간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을 해서 방심위에서 삭제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방심위는 모니터링 중에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게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외 기반에서 이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유입을 통한 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사각지대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해외 기반의 불법 음란 사이트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점이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고 숙제입니다. 예. 그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그 국경이 없기 때문에 예. 주로 그 불법 음란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두고 기반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 그걸 얻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나름의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제 두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예. 아동음란물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토안보부 수사청과 우리 경찰청은 MOU를 맺고 예. 공조수사를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공조수사의 범위를 그 불법 촬영물까지, 미국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또 다음 달 8월 달에는 경찰청이 그 세계 주요 13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동음란물 국제협의체의 회의를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원래 이 회의 자체는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단속과 공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예.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공조의 필요성과 또 그걸 강조하고 또 예.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아동음란물 관련해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러한 수사는 물론 이 불법 촬영물에 관한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발 시스템, 이 추적 시스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동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청에서 그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분 중에 경찰에 갑자기 단속을 당해서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알았느냐라고 묻는 예.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어떻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올해 더 업그레이드해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도 이게 인터넷상에서 어디에서 누가 유통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수사 첩보를 얻는데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보통 이제 신고를 하러 왔을 때는 예. 본인이 찾은 동영상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영상이 인터넷상의 수많은 곳에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시스템은 어디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기계적으로 찾아줘서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심위로 연계를 하면 또 실시간으로 삭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 범죄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자,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여성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수사와 처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조 시스템도 있어서 주기적으로도 계속 그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올 상반기에만 해도 우리 경찰청은 그 미국의 HSI라고 국토안보부 수사청하고 국세청 수사대 또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예. 중앙수사청하고 NCA라고 있는데요. 같이 공조 수사를 해서 그 다크넷상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폐쇄시키고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공동으로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검거한 인원이 한 몇천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우리 경찰에서는 굉장히 놀랐던 게 이게
회원이 120만 명이 넘고 보유하고 있던 순수 아동 음란물만 20만 건이 넘는 대규모 다크 웹상의 사이트였는데요. 이 운영자가 한국 사람이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을 했고 또 한국에서 유료로 결제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 이미 검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처럼 아동 음란물도 나름 청정국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례고요. 이 사례처럼 앞으로도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것들은 국제 공조도 철저히 되는 만큼 계속해서 추적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음란물도 물론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높지만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에서 이 실제 성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그리고 근절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 사이버 성폭력은 한번 발생을 하면 이게 이미 엎질러진 물로 주워 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급속도로 퍼지니까. 급속도로 퍼지고 우리 삭제 차단을 해도 또 계속 다른 데서 퍼지고 외국에서 퍼지고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그 예방 역시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국가기관에서는 화장실을 점검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사실 그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하면 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피해를 스스로도 촬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 경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요. 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동의에 의하지 않은 촬영과 동의에 의하지 않은 유포인 경우인데, 그 생각과는 달리 동의에 의해서 촬영했는데 유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포 자체는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에서 뭐 이렇게 동영상을, 연인들끼리 동영상을 찍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나서 이게 유포가 되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몸 캠피싱이라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영상과 내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상대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협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이명원 사이버수사 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